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동학개미의 주식 열풍이 불면서 증권사의 실적 개선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증권사들의 실적 성적표 점검과 함께 증권주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사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올렸다는 얘기인데요. 김종호 기자한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의 영업이익이 이제 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등 이제 주요 증권사의 작년 영업이익이 7조 8,474억 원으로 집계가 된 건데요. 이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36%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증권사 순이익도 6조 원에 육박을 했고요. 이것도 1년 사이 25%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치솟은 것은 아무래도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광풍이 좀 불었잖아요. 기존 투자자뿐만 아니라 또 신규 투자자의 유입도 굉장했고요.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 훈풍으로 영업 환경이 이제 크게 개선되다 보니까 증권사의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권사별로는 어떤 지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1조 1,05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업계 1위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51%나 증가하면서 이제 증권사로서는 최초로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제 클럽에 가입을 한 건데요. 회사 측은 이제 트레이딩부터 해외 사업 그리고 자산 관리 등 전 영업 부문에서 이제 고른 실적을 보이면서 호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미래에셋대우에 이어서 키움증권이 9,500억 원,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8,200억 원의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좀 눈여겨볼 점은 지난해 실적 개선에 따라서 증권사 실적 순위에 좀 심한 변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제 미래에셋대우가 8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기존 선두였던 한국투자증권을 끌어내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순이익이 7천억 원 정도에 그치면서 이제 2위로 떨어졌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난해 6위에 그쳤던 키움증권이 3위로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기존 선두권이 이제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2파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키움증권이 이제 선전을 하면서 선두권 경쟁이 3파전 구도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 3위였던 메리츠증권은 2계단 순위가 추락한 반면에 NH투자증권이 기존 5위에서 4위로 1계단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하나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이 두 곳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김종호 기자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왜 저조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려면 네. 증권사들의 어떤 사업 부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사업 부문은 크게 좀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위탁 매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HTS나 MTS를 열고 거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계좌를 열어서 매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매매할 때마다 증권사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되게 좋고 거래가 많으니까 실적이 되게 좋을 거야.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수익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일단 IB라고 있습니다. 네. 투자은행 부문, 기업 금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 공개, IPO라던가 유상증자 할 때, 회사채 발행할 때 등 기업들이 이제 수수료를 내면서 증권사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 부분도 한 20%대의 수익 네. 비중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WM이라고 해서 자산 관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권사 통해서 ELS도 가입하시고 펀드도 가입하시고 레베도 또 가입하시는데 네. 이런 금융 상품들을 판매하고 신탁을 하면서 거기서도 수수료를 받고요. 근데 네. 이것도 한 20%대 수익 비중이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자기 매매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 증권사 고유의 자산으로 직접 주식도 하고 채권도 네. 하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차익을 좀 내는 이런 이제 수익 구조로 나뉘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실적이 왜 안 좋아? 그러니까 사실 이 브로커리지 부분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SK증권이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 대표적인 4개 증권사로 좀 꼽히는데요. 네. 신한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 부문에서
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금융투자는 라인펀드 관련해서 뭐 보상을 하고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한국투자증권도 ELS를 판매를 하면서 해지를 직접 하면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 손실이 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화나 SK증권은 자기 매매를 하면서 여기서 좀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브로커리지 부문 외 사업에서 좀 손실이 컸던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증권사들에 대한 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의 그 주가 전망은 어떤지도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엇갈린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증권주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게 실마리를 찾는 길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증권주는 사실 그 한 차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뭐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상당히 좀 막혀서 좀 답답한 흐름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작년에 거래 대금이 급증했습니다.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상승 추세, 그러니까 거래 대금 급증 그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꺾일 것이냐, 그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이라서 공격적인 베팅이 어렵다라는 상황이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증권 업종은 이 시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이클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호황기일 때 이 사이클 업종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합니다. 주가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건데, 그래서 이익이 2배가 낮다고 해서 주가가 2배로 튀는 건 또 아니라고 하죠. 그런 공식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증권주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작년에 개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거래 대금이 급증했는데 이런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유입되는지 그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서 확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증권주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논리였고요. 다만 이제 비중 축소 관점을 제시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국내 증시가 고평가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더 치고 올라갈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 예탁금도 70조에서 60조로 좀 주저앉은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당장 그 유동성이 크게 이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이거든요. 네. 이 얘기인즉슨 주가도 추가적으로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좀 의문점이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 되고, 더해서 이제 한 증권사에서 탑픽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한국금융지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뭐 이익 측면에서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가 최근 왜 쿠팡 상장한다고 하니까 관련주가 또 같이 뛰는 흐름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장 기대감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역시 덕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해 주셔서 탑픽 종목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증권주들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들어가실 분들은 좀 지켜보실 만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 축소하는 관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